자, 문정부 정책 줄줄이 낙제점, 부동산 28점, 코로나 대응 44점이라고 합니다. 네, 과락이죠, 과락. 네, 과락이에요. 문재인 정부 5대 경제 정책 설문조사 해보니 부동산 평가 점수 가장 저조, 응답자 절반이 0점, 국민 10명 중 8명 주거이동 부담, 재건축 등 규제 풀고 양도세 낮춰야 라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44.3점, 노동정책 44.4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어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탄에 그 14평짜리 임대주택이 싹 다 상당수 많은 부분이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4인 가족이 어떻게 14평에 들어가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 전부 다 이 고분양가 제한 정책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도요, 지금 주요 입지의 땅값이 3천만 원대입니다. 3천만 원대. 네. 아파트 가격이 평당 3천만 원대라고요. 근데 거기마저도 재건축이 진행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 못해요. 네. 풀어줘야죠. 분양가 상한제로 적당히 해야 됩니다. 시장의 원리,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자기네들 멋대로 이상하게 하다가요, 그거는 공급 대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허그 분양가가 지금 인근 비슷한 단지 시세 반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 확정, 규모, 브랜드 감안, 규모와 브랜드를 감안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분양가 산정하겠다. 그래서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된다.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공급 확대 효과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분양가가 너무 낮다, 이런 겁니다. 시장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물꼬를 트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분양으로만 만들어주는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둘씩 완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시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막바지 재개발 있잖아요. 재개발인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들, 그런 데는요, 사업성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사업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적어지게 되겠죠. 재개발요.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 재초안 때문에 뭐 정부에서 삥을 뜯어가는데, 근데 뭐 재개발은요,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좀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고 제 생각으로 들어요. 점차적으로 해서 분양가도 빨리 규제에서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결국은 분양권 당첨되면요, 수억씩 버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듭니다. 분양가 비싸면요, 시정에서 당연히 미분양 나겠죠. 미분양이 나서 뭐 건설업이 부도나고 그런 걸 두려워해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요, 건설사에서는요, 누구보다도 시장의 반응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요, 그냥 풀어줘도 알아서 균형점이 형성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용환님 반갑습니다. 최영민님 반갑고요. 김민아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중학제, 외국인도 팔자로 전환, 코스피 3천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등장했어요. 글로벌 트리플 악재 증시 충격, 미국 국채금리,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의 전력난까지 겹쳐 코스닥 장중 1000 붕괴, 나스닥, 니케이 2%대 급락이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증시에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흘러들어가면서 대폭등을 했었죠. 삼전이야 4만원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96,000원인가요? 93,000원까지 갔죠. 2배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까지 갔고, 제가 아는 뭐 주식들은 뭐 3배까지 갔고 6배까지 간 주식도 있어요. 특히 HMM 같은 과거의 전신이 현대상선 있죠. 현대상선의 전신, HMM의 전신이 현대상선, 그렇죠. 그런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시중에서 좀 털어가는,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털어가는 구간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악재 뉴스를 이렇게 막 하면서 쏟아내면서
공매도 세력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공매도 세력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60.27의 장을 마쳤다고 해요. 3000을 공고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 3000이 또 깨지면 또 공포에 휩싸인 그런 실망 매물들이 또 공포를 느낀 그런 매물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뭐 이야기 들었지만은 주식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물었는데 전 몰라요. 예. 모릅니다. 예. 왜 모르냐면은 관심이 없어요. 주식 투자는 왜 합니까? 예.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내 마녀의 날이단 뭐 쌍끌이 매수 그거 왜 자꾸 일희일비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도 못해. 아니 매수 매도가 클릭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예? 그런 거 대응 못 하잖아요. 미국의 뭐 S&P든 뭐 나스닥이든 뭐 뉴욕 증시든 떨어지면요 다음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어버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시초가 그 시간 외에 거래 있잖아요. 장 시작 전에 거기서 이미 하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은요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도요 뭐가 있습니까? 든든한 전세 세입자가 있죠. 예. 든든한 전세 세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하락으로부터 해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대공황이었던 특히 여행업계, 뭐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이런 화물 운송으로 반사이익을 누렸지만요. 이렇게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네일투어 같은 여행업계는요. 그냥 작살났죠. 작살났습니다. 뭐 제주도 여행이요? 그거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해외여행이 정말 단가 높은데요. 그렇게 호텔 중개를 통해서 호텔로부터 받는 그런 백마진이 좀 컸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컸는데 이제 그런 걸 없으니까 이제 싹 다 없으니까는 작살이 났다가 이제 정부에서 뭔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칠 것 같다라는 뭔가를 지금 보여주니까요. 보여주니까는 결국은 하나투어에서 먼저 대한민국 기업들 중 최초로 위드 코로나 실험을 한다고 해요. 전 직원이 출근한다. 자, 여기서 나온 게 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따라가는 건 죄송합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건 재택근무로 가능하지만 시장을 선도하려면 대면을 통한 집단 지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달 전 직원 출근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 무급휴직 상태이던 직원 500명도 100% 유급으로 현장에 복귀한다고 하고 하나투어에서 먼저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결국 해외여행이 바삐 움직일 거다. 해외여행 산업들이 바삐 움직일 거다. 이걸 미리 예측을 하고 지금부터 대비를 하는 뭔가 대표이사가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당연히 뭐 10월 달에 위드 코로나 갈지 11월에 갈지 아니면 내년에 갈지 그건 몰라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과거 예전부터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전파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명률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코로나 치명률이 어떻게 보면 백신의 사망률보다는 백신하고 사망률보다는 낮다. 뭐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건강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뭐 죽을 확률이나 뭐 또는 그쵸 그런 확률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20대들이 코로나 걸려서 죽을 확률보다 더 높다 이런 예측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충분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작부터 이게 치명률이 중요한 건지 치사율이 중요한 건데 왜 자꾸 감염률에 집착하는지 하루 평균 하루에 몇 명 확진자가 나오는지 그게 왜 중요하냐 이런 말이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진작부터. 근데 뭐 제 생각은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화끈하게 막는 방법이 결국은 모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관광객 또는 비즈니스 방문객에 대해서 3주 동안 격리를 시킨다고 하면 철저하게 격리시킨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철저하게는요. 그러면서 이 감염이 뭐 델타든 람다든 이런 게 뭐 들어오면서 주춤 걸리기로 했습니다. 자, 한동안 우리나라가 뭐 하루 확진자가 500명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3,000명대로 간 게 정말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대응이 44전밖에
못 받는 거 아닐까요? 예. 자, 하나투어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박수는 주고 싶지만은 그래도 저희는요,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위드 코로나 갈 준비 되어 있지 않아요. 예, 되어 있지 않고 뭔가 또 한 번의 쓰나미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백신 맞은 저조차도 불안한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 80%가 백신을 맞았다, 뭐 70% 맞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머지 20, 30%를 맞지 않았잖아요. 네, 거부를 했던 간에 그런데 그분들의 의사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을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배척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해요. 지금 초등학교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또 백신을 접종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백신을 맞지 못하는 학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학생들이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왕따 시키고 그런 현상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 반에서 1등 하는 애 걔는 독특한 놈이야. 공부 잘하는 놈들은 인간이 독특한 놈들이야. 그러면서 막 괴롭히고 맨날 좁히고 막 그렇게 했죠. 예.